6주차 리뷰입니다. 브록 퍼디는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시애틀을 상대로 인터셉션 없이 터치다운 3개를 던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역시나 부상으로 선수층이 많이 얇아진 시애틀 수비 라인을 상대로 러싱으로 밀고 들어갔고 228 러싱 야드로 시애틀의 수비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후반이 시작되고 르비스카 쉬널트 선수의 킹리턴 터치다운을 만들며 분위기를 뒤집나 싶었지만 이내 지노 스미스의 두 번째 인터셉션이 나오며 패배했습니다. 시애틀의 런게임은 도통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런던 경기 시카고가 압도했습니다. 케일럽 윌리엄스가 터치다운 패스를 4개나 성공시키며 NFL 스피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연승을 한 지 거의 4년이 돼가는 시카고는 2020 시즌 이후 처음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특히 콜크맷 선수가 리셉션 터치다운 2개와 롱 스냅퍼 역할까지 맡아주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잭슨빌은 에반 잉그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102 리셉션 야드를 기록하긴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사실상 ETN 없이 러싱 어택이 살아나지 못했네요. 로미오 돕스가 돌아왔고 로미오 돕스가 터치다운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 훈련 무단 결근으로 팀의 징계를 받아 지난주에 못 나왔던 돕스가 이번 주 경기에서 확실히 만회했습니다. 조던 러브의 활약상도 대단했습니다. 터치다운 4개에 패서 레이팅 119.5를 기록했죠. 경기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아마도 제이든 리드의 펌블이 양팀 페널티들의 상쇄로 무효화되고 나왔던 키숀 닉슨의 긴 펀트 리턴과 그 바로 다음 공격 플레이로 나왔던 크리스찬 왓슨의 딥 패스 캐치 터치다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득점으로 경기는 24대 0이 되었고 그렇게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던 그린베이였습니다. 애리조나는 페널티만 13개를 범하며 졌네요. 테네시는 인디애나폴리스를 상대로 3연패를 달리게 됐습니다. 경기 초반 인터셉션과 레비스의 터치다운 패스가 나왔을 때 테네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어 3쿼터 폴라드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7점차 리드까지 가져갔지만 플래코가 공격팀을 이끌고 연속 10득점을 해내며 승리를 뺏었습니다. 부상을 달고 뛰었던 마이클 피트먼 주니어 선수가 4쿼터의 결정적인 터치다운 패스를 수비수 르제리어스 스니드 선수에게 크게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잡아주며 결승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레비스의 시즌 7번째 인터셉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1점이면 올 시즌 뉴잉글랜드의 최고 득점 스코어이긴 한데 41실점도 이번 시즌 최고 실점 스코어였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드레이크 메이가 선발로 출전해서 터치다운 패스 3개를 만들긴 했지만 휴스턴의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플레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휴스턴은 니콘 콜린스 없이 패스 공격의 생산성이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조 믹슨의 러싱에 힘입어 팀 총 192 러싱 야드를 달렸습니다. 휴스턴은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7전 전패의 전적으로 이 경기에 들어갔지만 결국엔 첫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으로 고통받고 있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템파베이가 승리라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감히 스포츠 경기로 위로될 수는 없겠지만 템파베이 선수들은 팬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2쿼터에만 인터셉션 3개를 던지고 27실점을 하며 경기 흐름을 내줬던 템파베이는 후반에 엄청난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NFL 역사상 단 5번째로 한 경기에 300 패싱 야드와 275 러싱 야드 이상을 기록하는 대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바이위크 중 머리를 밀고 이번 경기에 임했던 닉 시리아니 감독은 필라델피아 팬들과 직접 신경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운스를 상대로 겨우 이겼는데 말이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시리아니 감독인데 어쨌든 이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 특히 AJ 브라운과 디본테 스미스가 돌아와서 각각 터치다운을 하나씩 잡아줬고 브라운의 클러치 40야드 캐치로 경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공격은 꾸준히 참 답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온 클리블랜드의 유일한 터치다운마저 마일스 게럿의 킥블록 에서 나온 스페셜팀스 터치다운이었죠. 매주 하는 당연한 얘기지만 2억 3천만 불이고 뭐고 빨리 왓슨을 포기해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이든 데니얼스와 라마 잭슨의 듀얼스의 맞대결 경기에서는 선배 쿼터백이 이겼습니다. 볼티모어 패스 수비가 데니얼스에게 터치다운 2개와 269 패싱 야드를 내주긴 했지만 브라이언 로빈슨이 없었던 워싱턴의 러싱 공격을 52야드로 막아냈습니다. 볼티모어는 러싱과 패스 공격 밸런스를 또 완벽하게 실행시켰습니다. 데릭 헨리는 혼자 132야드와 시즌 7번째와 8번째 러싱 터치다운을 챙겼고 라마 잭슨은 제이 플라워스와의 케미를 뽐내며 경기를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앤드류스까지 터치다운을 잡았는데 볼티모어에겐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 수 없네요. 리그 최고의 코너백 패트릭 설탄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첫 수비 플레이에서 뇌진탕으로 더 이상 뛸 수 없었고 그렇게 덴버는 팀 내 최고의 수비수 없이 차저스에게 무려 37분의 공격 점유 시간을 내주고 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차저스는 경기의 템포를 장악하며 도빈스를 필두로 한 러싱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또 조이 보사 없이 덴버의 공격을 틀어 막았습니다. 4쿼터에 덴버가 16득점을 뽑아내며 셧아웃은 면했는데 역전 득점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마버 감독은 경기 초반에 심장 부정맥까지 겪었는데도 끝까지 코칭한 걸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네요.
전체적인 공격과 수비 지표를 봤을 때 양 팀의 성적이 그렇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턴오버가 단 하나도 없었고 라스베가스는 3개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받았던 피츠버그가 에이든 오코넬이 선발 쿼터백으로 나온 레이더스를 상대로 후반에 점수차를 크게 벌리며 쉽게 이겼습니다. 저스틴 필즈는 145 패싱야드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패스 공격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나지 해리스가 혼자 106야드를 달렸고 팀 도합 183 러싱야드를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TJ 왓은 정말 대단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어떻게든 왓을 막으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왓의 색이 나오진 않았는데 혼자서 펌블 유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2쿼터의 피츠버그 터치다운으로 이어졌고 다른 하나는 골라인 상황에서 만들며 레이더스의 터치다운을 막았죠. 정말 왓의 임팩트는 NFL 그 어떤 수비수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40점 이상 득점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격은 러싱으로 184야드 그리고 고프의 효율적인 패스 플레이까지 만들었고 수비는 프레스콧을 백필드에서 4번이나 쓰러뜨렸으며 테이크어웨이를 5개나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술에 온갖 트릭 플레이가 난무했는데요. 공격 라인맨 페네이 스월에게 레터럴을 주는 플레이도 있었고 또 다른 공격 라인맨 테일러 데커에게 패스를 시도했으며 또 다른 공격 라인맨 70번 스키퍼가 와이드 리시버로 라인업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댈러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경기 내용이었죠. 이로써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1988년 이후 최악의 홈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 16연승 이후에 벌써 4연패이고 모두 전반에 14점 이상의 리드를 내주며 압도당했습니다. 그간 실점은 무려 167점이나 했네요. 경기 내용은 이러했는데 역시나 이 경기에서 나온 가장 큰 소식은 에이든 허친슨의 부상이었습니다. 정강이뼈 골절을 당하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야 됐을 만큼 정말 심한 부상이었고 빨라야 4달이라는 회복 기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디비전 라이벌 팀을 3주 연속으로 만나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지난주에는 커크 커즌스의 509야드가 팀을 연장 승리로 이끌었다면 이번 주는 비잔 로빈슨과 타일러 알지어의 러싱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로빈슨은 터치다운 2개와 95 러싱야드 그리고 알지어는 터치다운 1개와 105야드를 달렸습니다. 캐롤라이나는 22대 17 전반 스코어로 원포제션 득실차를 유지했고 4쿼터 초반 28대 20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격 드라이브를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앤디 달튼의 패스가 수비수 AJ 터렐 선수의 품으로 들어가며 동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인터셉션을 한 번 더 던지며 이 경기에서 기버웨이를 애틀랜타보다 하나 더 만들었던 캐롤라이나는 시즌 5번째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상당히 노잼 경기였는데 어쨌든 신시내티가 이겼습니다. 경기 첫 공격 드라이브에서 버로우가 47야드 터치다운 런을 보여줬고 그렇게 또다시 신시내티의 고득점 경기가 예상됐지만 경기 내용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에 타이론 트레이시 주니어 선수의 터치다운 런으로 경기가 오히려 7대7 동점이 됩니다. 전반에만 펀트를 4번이나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경기를 이길 기회는 충분히 후반까지 살아있었는데 후반에 고포잇을 2번 실패했을 뿐더러 필드골까지 2번이나 실축하며 뉴욕 자이언츠는 신시내티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최근 신시내티의 수비는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스와 싱글테리가 없는 뉴욕을 상대로는 이번에 잘 막았네요. 핸드릭슨이 혼자 색 2개를 기록했는데 정말 신시내티는 핸드릭슨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빈티지 로저스의 헤일메리 플레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로저스의 패스를 받은 선수는 앨런 라자드였는데요. 이런 기적적인 플레이가 있었음에도 제치는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조슈 앨런은 커리어 첫 3연패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제치에게 아쉬운 점은 브레일런 앨런의 터치다운 런이 있었는데 그게 타이론 스미스의 홀딩으로 무효가 되었고 결국에 찬 필드골은 전라인이 넣지 못하며 후반에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겠죠. 여기에 로저스의 막판 인터셉션까지. 버팔로는 제임스 쿡 없이 레이 데이비스와 타이 존슨의 러싱으로 131야드를 달렸고 여기에 조시 앨런의 터치다운 런까지 더해져 경기를 러싱 공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치의 브리스 홀은 총 169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고 라자드와 윌슨의 100 플러스 리셉션 야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도 이 경기를 졌네요.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지구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로써 빌스가 1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패커스가 이겨서 더 재미있었던 부분도 크지만요. 또 이번 주는 뭔가 업셋이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서 더 의외였네요. 어쨌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밤 10시 6주차 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